자, 그러면 여기에서 6단원에 1 소화. 자, 6단원에 1 소화해서 들어가는데 저번 수요에 우리는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배웠어요. 그럼 영양소란 무엇입니까? 나와줍니다. 자,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그 다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생리 기능도 조절해주고 이런 아이들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첫 번째 우리 몸을 구성한다 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해줍니다. 그리고 뭐로 쓰인다? 에너지로도 쓰여요.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무엇을? 기능을 뭐 해줍니까? 조절해줘요. 조절해주는 이 영양소는 어디에 들어있다? 음식물에 들어있습니다 하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는 뭐였다? 혹시 기억해요? 우리 몸의 구성 영양소는 뭐다? 우리 몸은 무슨 단지? 단백질. 제일 많은 게 뭐? 그렇지, 물단지.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는 물단지, 무탄이라고 했어요. 물단지 못하며. 네, 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이라고 저번에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책 위에다가. 그래서 우리 몸은 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탄수화물. 그래서 우리 몸은 물단지, 무탄입니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우리가 하루 세 끼 제일 많이 먹는데 우리 몸의 구성 영양소에서는 꼴찌라고 했어. 비율이. 왜요? 하고 물어요. 그럼 탄수화물은 대부분이 무엇으로 쓰이기 때문에 꼴찌다? 에너지원. 저희 3명밖에 없는데. 아니 4명.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남는 것은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되었다가 사용되지 않으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이고 탄수화물은 우리가 많이 먹지만 우리 몸의 구성 영양소에서는 뭐다? 꼴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몸의 구성 영양소에 바이타민은 안 들어간다는 거. 바이타민은 우리 몸의 구성 영양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영양소 중에서 3대 영양소가 있고 부영양소가 있다고 했어. 3대 영양소는 뭐로 쓰입니까?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3대 영양소라고 해요. 즉 에너지 원으로 사용됩니다. 칼로리를 냅니다. 칼로리를 내는 거. 그래서 3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아이,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는 아이가 누구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물단지, 3대 영양소는 탄단지.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칼로리 계산 문제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은 1g 섭취하면 얼마? 4kcal. 단백질도 1g 섭취하면 4kcal. 지방은 1g 섭취하면 9kcal. 얘는 뭐당? g당. 1g당 449가 탄단지입니다. 됐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3대 영양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3대 영양소는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3대 영양소는. 그리고 3대 영양소는 영양소 검출 반응이 필요해요. 영양소 검출. 영양소를 검출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영양소 검출이 필요한 게 뭐다? 3대 영양소입니다 하고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배우는 것 중에서 3부 영양소가 있어요. 부영양소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대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제로 칼로리야. 에너지원으로 사용 안 되는 부영양소는 누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이 있어요. 물무바. 그래서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은 3부 영양소로 제로 칼로리예요. 제로. 아예 영양소가 없이. 얘네들만 먹으면 살이 안 쪄요? 예, 살은 안 찌는데 에너지를 낼 수가 없으니까 살아가기 힘들겠죠. 자, 그래서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은 부영양소고 얘들은요 소화 과정 필요 없어요. 소화 과정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됩니다.
바로 흡수돼요. 소화 과정 필요 없이. 그리고 영양소 검출도 필요 없어요. 영양소 검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도 필요 없고 영양소 검출도 필요 없는 3부 영양소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제로 칼로리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 영양소가 물, 무기염류이고 몸을 구성하지 않는데 생리작용만 조절해주는 게 바이타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바이타민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지는 않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무엇을 조정해준다? 기능을 조절해줘요. 이거를 생리기능이라고 해요. 생리기능을 보호해주니까 조절돼요. 그래서 무엇이 있다? 과다증과 뭐가 있다? 결핍증이 있어요. 바이타민은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는데 바이타민 A가 과다하면 탈모라든지 두통을 유발하고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 밤눈이 어두운 야맹증에 걸리고요.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각기병,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궤혈병 이런 식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결핍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은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6개의 영양소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는 몇 가지? 5가지. 6개의 영양소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는 몇 가지다? 5가지입니다. 하고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탄수화물은 밥, 빵, 면,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이에요. 까자. 자, 탄수화물의 종류에서 여러분하고 했어요. 당이 하나 있는 게 뭐다? 단당류. 당이 2개 있는 게 뭐다? 이당류. 당이 3개 있는 게 뭐다? 다당류라고 했어요. 마늘 단자. 됐죠? 그래서 단당류에 들어가는 게 포도당, 가당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당류에 들어가는 게 엿당, 젖당, 설탕이 있다고 했어요. 다당류에 들어가는 게 녹말, 글리코제, 셀룰로스, 식이섬유라고 불러주는 아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청소년기에 특히 많이 필요한 게 뭐다?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뭐의 주성분이다? 세포의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효소, 호르몬, 항체를 만드는 기본이 누구입니까? 단백질, 근육,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거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지방, 우리 몸에 좋은 지방도 있고 나쁜 지방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은 땅콩이나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 버터, 마가린에 들어있는 게 지방으로서 지방은 1g당 9kcal를 내고 그 다음 지방은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에 들어갑니다. 지방,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에 들어가지고 이 지방이 나쁜 지방이 많이 쌓이면 피하에 저장되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게 지방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그 다음 물,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이면서 물은 무엇을 합니까? 각종 물질을 운반하는 작용을 하고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왜요? 물은 비열이 커서 우리 인간의 체온 조절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양소 중에서 물 가서요.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물이라는 녀석은 뭐 합니까? 비열이 커서 체온 조절에 유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물 있죠?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영양소 노폐물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합니다. 거기 물에다 또 보라미 치고 하나 적어놔요. 물은 비열이 커서 여러분 비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비열이 커서 뭐 하는데 체온 유지에 체온 조절에 뭐 합니까? 유리합니다.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물은 60에서 70%이고 비열이 커서 체온 조절에 유리하고 각종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물입니다. 무기염류는 칼슘, 나트륨, 인, 아이오딘, 철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양소 검출로 갈게요. 자, 영양소 검출은 뭐 하셔야 돼요? 암기. 외우셔야 돼요.
얘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대 영양소는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영양소 검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와 있어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탄수화물은 두 개로 나눠요. 탄수화물은 뭐로 나눴습니까? 하면 녹말. 자, 식물의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녹말. 그 다음에 누구로 나눴습니까? 당분. 자, 요거에서 중요해요. 당분에 들어가는 거는 포도당 들어갑니다. 포도당, 엿당, 그리고 젖당이 들어가요. 이거를 합쳐서 당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당 검출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분 검출 반응이라고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당분에는 누구는 안 들어갑니까? 설탕은 안 들어가요. 자, 당분은 포도당, 엿당, 젖당은 들어가는데 당분에 누구는 안 들어갑니까? 당분에 설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당류. 얘 단당류예요. 얘 단당류입니다. 얘가 뭐예요? 이당류예요. 단당류, 이당류가 들어가는데 설탕은 이당류인데 안 들어가요. 당분에. 설탕은 안 들어갑니다. 설탕은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당분. 당부합니다. 당분. 자,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지방. 얘네 둘이 합쳐서 뭐에 들어가요? 탄수화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탄단지인데 탄수화물은 녹말과 당분으로 나눴습니다 하고 봐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시약이 누가 있습니까? 시약이 누가 있습니까? 하고 나옵니다. 녹말을 검출하는 시약이 아이오딘,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에요. 자,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원래 옅은 갈색이에요. 그럼 여러분 책상 색깔 비슷해요. 여러분 책상 색깔 비슷합니다. 얘 자체 색깔.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의 자체 색깔이 옅은 갈색이에요. 어떤 갈색? 자, 이 옅은 갈색이 녹말을 만나면 무슨 색이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자, 녹말을 만나는 순간 무슨 색이 되어줍니까? 하고 물으면 청남색이라는 아이가 되어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짙은 검은색의 남색 비슷한 색깔로 바뀌어주는 얘가 뭐가 된다? 청남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다 하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줄여요. 녹말은 무슨 반응? 아이오딘 반응. 아이오딘 반응에서 무슨 색이 된다? 청남색이 돼요. 이렇게 잠버리를 씁니다. 왜? 용액 이름이 너무 길어.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넣으면 청남색이 돼요. 너무 기니까 공부할 때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을 해서 청남색이 됩니다. 옅은 갈색에서. 자, 당분은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베네딕트 용액이에요. 베네딕트 용액이 무슨 색이에요? 얘 자체가 푸른색이야. 얘 자체가 푸른색이야. 베네딕트 용액 자체가 무슨 색입니까? 물어봅니다. 푸른색입니다. 얘 자체가 푸른색인데 뭐 하는 거야?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하는데 반응 속도가 무지 느려. 반응 속도가 무지 느려서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얘는 가열을 해주거나 뜨거운 물에 넣어줘야 돼. 가열을 해주거나 또는 뜨거운 물에 넣어줘야 돼. 시험관. 자, 시험관에 당분 넣고 베네딕트 용액 푸른색 넣었어요. 가만히 둬요. 반응 안 해요. 1시간 지나도 그대로. 2시간 지나도 그대로. 3시간 지나도 그대로. 실험 결과를 보려면 가열해 준대요. 넣고 알코올 램프 끝에 살짝 가열을 하면 무슨 색으로 싹 바뀝니까? 하고 보면 황적색으로 바뀌는데 이 색깔이 별로 안 예뻐요. 귤 색깔인데 약간 탁한 귤 색깔. 예쁘지 않아요? 약간 탁한 귤 색깔로 바뀌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백질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와. 서술형으로 나오면서 다 풀어서 쓰래. 옛날에는 묶어서 쓰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공부 역량이 많아서 풀어서 쓰래. 그럼 얘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무색이야. 무색. 그리고 1% 황산물이 축
얘가 무슨 색입니까? 푸른색이야. 푸른색. 얘는 좀 옅은 푸른색, 얘는 좀 진한 푸른색. 자, 이거를 동시에 놔. 그럼 단백질로 뭘 쓰는가? 계란 흰자. 계란 흰자를 갖고 와서 증류수에 이렇게 물켜요. 왜? 계란 흰자에 점성이 커서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계란 흰자에다가 증류수 넣어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투명하게 풀립니다. 거기에다가 5% 수산화탄 뚝뚝뚝 떨어뜨리고 1% 황산물이 뚝뚝뚝 떨어뜨리면 얘가 바로 반응을 해서 무슨 색이 됩니까? 보라색.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이오딘, 나트륨용액 너무 길어서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했어. 얘는 더 기네. 수산화탄과 황산물이 수용액 너무 길어서 줄입니다. 줄여서 무슨 반응? 뷰렛. 단백질은 뷰렛 반응에서 보라색이 됩니다. BBB. 단백질은 뷰렛 반응에서 보라색이 됩니다. BBB. 단백질은 뷰렛 반응에서 보라색이 됩니다. VVV. 우리나라 말로 비읍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다음 지방, 식용유에다가 수단 3용액을 넣어요. 로마 숫자 3입니다. 수단 3용액이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야. 얘 자체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붉어요. 붉은색인데 지방을 만나면 붉은색이 좀 맑고 투명하게 예쁜 붉은색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수단 3용액 자체의 붉은색이 좀 짙은 붉은색이야. 좀 답답해 보이는 붉은색인데 지방에 딱 떨어뜨리면 맑고 깨끗한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선홍색이라고 한다. 붉은 홍자야. 붉은색이 선명하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이오딘 반응, 뷰렛 반응 했으면 우리는요, 그냥 니네는 이름도 짧으니까 그냥 베네딕트 뭐라고 하자? 반응이라고 하자. 그럼 베네딕트 용액이나 베네딕트 반응이나 똑같아. 그럼 얘는 수단3 반응이라고 하자. 용액이나 반응이나 상관없네. 그럼 얘들은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누구야? 아이오딘 반응, 뷰렛. 아이오딘 반응은 아이오딘과 강물. 뷰렛 반응이 더 많이 나와요. 5% 수산화탄과 1% 황산물이가 반응해서 영양소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요. 뭘 가지고 실험하는가 하면 우유를 가지고 실험해요. 자, 그럼 여러분 우유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영양소 뭐예요? 우유에 단백질, 또 우유에 단백질 들어있어. 그 다음 뭐 들어있을 것 같아? 우유에 지방, 자, 그 다음 또 우유에 뭐 들어있을 것 같아? 하나 더 들어있어. 탄수화물, 당, 뭐? 무기염류. 무기염류는 검출 안 해. 3대 영양소 중에서 우유에 뭐가 들어있을까? 물, 아니 3대 영양소만 검출하지 부영양소는 검출 안 한다라.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검출 안 한다고. 그럼 우유는 뭐에서 짰어요? 소, 젖에서 짰으니까 뭐가 들어있겠어요? 젖당. 당 맞네요, 당. 젖당이 들어있겠죠. 맞죠? 자, 그럼 우유에 단백질, 지방, 젖당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단백질을 확인하려면 무슨 반응을 해야 된다? 뷰렛 반응. 뷰렛 반응을 했을 때 무슨 색으로 바뀌면 돼요? 보라색. 보라색, 지방이 들어있으면 수단 3 반응. 자, 수단 3 반응을 하면 무슨 색으로 바뀌면 돼요?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선홍색. 자, 젖당은 당분이에요. 소젖에 들어있는 우유의 젖당은 당분이라서 여러분 흰우유 있죠? 서울우유든 무슨 우유든 흰우유에 딱 들려면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모든 흰색 우유에 설탕을 안 섞었는데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소젖에 있는 젖당 때문이에요. 알겠죠? 당이 그래서 없으면은 여러분 뭐가 편의점 가시면 그 영양소 성분 있죠? 네. 영양소 성분 뒤에 흰색 우유 이렇게 보세요.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분은 무슨 당이다? 젖당이다. 그럼 젖당이 들어있다는 걸 하려면 베네딕트. 자, 베네딕트 반응을 하면 무슨 색으로 바뀝니까? 황적색으로 바뀌는데 얘는 뭐 해줘야지 변화를 볼 수 있다? 반드시 당분을 검출할 때는 베네딕트 반응은 뭐 해줘야 된다? 가열해줘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우유에 들어있는 것은 단백질, 지방, 적당히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아침 햇살이라고 쌀 음료수 마셔본 적 있어요?
아니요. 쌀음료? 약간 이렇게 하얀색 나는 쌀음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외국에 수출해갖고 외국 사람들 엄청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의외로 안 먹어요. 자, 그러면 아침 햇살이라는 음료가 있어요. 아침 햇살이라는 음료는 쌀이에요, 쌀. 아침 햇살이니까 쌀이 들어갔으니까 쌀은 뭐겠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중에서도 녹말이겠죠. 녹말. 녹말이겠죠. 그리고 아침 햇살에 녹말만 있으면 맛이 없겠죠. 그럼 거기다 뭘 첨가했겠어요? 당. 당을 첨가했겠죠. 그래서 아침 햇살이라는 음료는 아이오딘 반응에서 정남색이 돼요. 정남색이 되고 베네딕트 반응에서 당분이 들어있어요. 베네딕트 반응에서 무슨 색이 된다? 황적색이. 그런데 이 황적색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가열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아침 햇살은 녹말과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영양소를 검출하는 결과에 나와. 그래서 영양소 검출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요까지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봤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교재에서 문제를 한번 보면서 확인 들어갈게요. 영양소 검출에서 36쪽 한번 펴주실래요? 교재 36쪽. 자, 36쪽 보시면 영양소 검출 시험관 A, B, C, D에 쌀 음료수를 6ml씩 넣습니다. 시험관 A, D의 표와 같은 영양소 검출 용액을 2방울씩 떨어뜨리고 색변화를 했어요. 시험관 A, 아요딘, 아요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청남색으로 변함. 시험관 B, 베네딕트 용액을 넣고 80에서 90도씨 물에 담궜어요. 가열하는 대신에 뜨거운 물에 담궜더니 황적색으로 변했습니다. 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관 C, 5% 수산나트륨 수용액과 1% 황성구리 수용액을 넣었더니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단백질도 들어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험관 D, 수단3 용액을 넣었더니 선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지방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결과를 가지고 밑에 가서 보세요. 결과 밑에 해석을 한번 봐주세요. 그 표, 컬러로 보이는 거. 자, 아이오딘 반응을 했을 때 쌀음료는 무슨 색으로 변했다? 청남색. 베네딕트 반응을 했을 때 쌀음료는 뭐로 변했다? 황적색. 근데 쌀음료는 뷰렛 반응이나 수단3에서는 반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따라서 쌀 음료수에 들어있는 영양소는요. 옆에 줄거주세요. 쌀 음료수는 녹말과 당이 들어있습니다. 줄거주시면 돼요. 이때 당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왜? 달달해야 소비자가 사 먹을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식용유 봅니다. 식용유는 아이오딘에서도 반응 안 해요. 베네딕트에서도 반응 안 해요. 뷰레스도 반응 안 해요. 그러면 얘는 수단3에서만 반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식용유, 들기름, 짤기름,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는 전부 다 지방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는 지방만 들어있습니다. 옆에다 줄거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유 갑니다. 두유, 맛있는 두유, 뭐 GT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거 있죠? 두유, 배지밀이라고 불러주는 두유는 녹말은 없어요. 콩을 갈아서 만들었어요. 콩을 갈아서 만든 두유는 달달한 맛이 나요? 그럼 당분이 들어있어요. 황적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두유, 밭에서 나는 단백질, 콩이니까 단백질이 있어서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그 다음 두유, 콩기름을 짜요. 콩에서 짜는 기름이 식용유야. 콩에서 기름을 짜니까 콩을 갈아 만든 두유에 지방이 들어있어서 선홍색이 된 겁니다. 따라서 두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당,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리로 갑니다. 아이오딘 반응으로 녹말, 베네딕트 반응으로 당을, 뷰렛 반응으로 단백질, 수단3 반응으로 지방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도 나와요. 그럼 밑에 보세요. 결과 봐주세요. 결과. 이게 만약 미음. 미음이 뭔가 하면 바로 쌀죽이에요. 쌀죽인데 쌀을 조금만 넣어서 쌀알은 거의 없고 약간 회색, 하얀색 국물만 있는 게 미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보다 훨씬 묽은 거. 쌀알 몇 개 넣어서 끓여줘서 쌀알이 다 퍼져가지고 약간 흰색빛 나는 완전 물 있죠? 물이 미음입니다. 그래서 미음은 녹말입니다. 자, 미음 뭐에 들어가요? 녹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양파즙. 양파즙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많아서 포도가 됐고요. 양파즙은 잎이에요. 비늘잎에 포도당으로 양분이 저장됐어요. 그래서 양파를 짜서 나오는 즙은 포도당입니다. 단맛입니다. 그다음 달걀 흰자, 단백질, 식용유, 지방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1번 갈게요. 녹말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입니다. 그럼 수단쓰리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다. 녹말 지우고 적어요. 지방. 녹말 지우고 지방으로 고쳐요. 왜냐하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쓰려면 귀찮아. 그러니까 누구를 지워요? 녹말을 지우고 지방으로 고쳐요. X. 지음에다가 녹말이요. 1번에 녹말을 지우고 지방으로 고치라고요. 확인 문제 1번. 그래서 X입니다. 영양소 검출 반응 중에서 가열 과정을 거쳐서 하는 베네딕트 반응이 있습니다. 5. 단백질에 들어있는 음식물에 5% 수산나트륨과 1% 황산구리를 떨어뜨리면 보라색으로 고쳐요. 단백질은 비읍, 뷰렛 반응 비읍, 보라색 비읍. 그래서 단백질은 수산나트륨과 황산구리를 넣으면 뷰렛 반응을 해서 보라색이 됩니다. 청남색 지우고 보라색으로 바꾸고 X. 그래서 XO X입니다. 자,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자, 그럼 이제 36쪽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위 실험에서 음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시약은요. 학교 시험에서 수능으로 많이 나와요. 5% 수산화 나트륨, 5%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입니다. 또는 황산구리 2 써도 되고 황산구리 2 안 쓰고 수용액입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식용유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쓰세요. 그럼 식용유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지방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식용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지방. 자, 그러면 검출 내용과 색변화를 쓰세요. 그럼 요거 쓰시면 돼요. 지방이고 수단쓰리 용액을 넣으면 선홍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3번 문제 답은 영양소는 지방이고
수단3 용액을 넣으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선홍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2번과 3번의 답이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한번 넘겨보세요. 30 몇 쪽으로 가시는가 하면 9쪽 한번 펴보세요. 39쪽. 자, 39쪽에 4번 문제 볼게요. 39쪽에 4번 문제 봐주십시오. 여러분 교재 39쪽에 4번 문제. 네, 4번이요? 예. 했는데 숙제 아니었어요? 풀어왔어요? 자, 네.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지방은 수단3 용액에 의해서 선홍색으로 고쳐줍니다. 선홍색. 그 다음,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에 의해서 황적색으로 고쳐줍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 녹말은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 엿당이 아니에요. 엿당 지우고 단백질로 고쳐요. 4번은 엿당 지우고 단백질로 고치고 청남색 지우고 보라색으로 고쳐요. 4번은 엿당 지우고 단백질, 청남색 지우고 보라색.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탐구 A. 아까 봤던 거 여러분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양의 음식물을 넣은 시험관 A, D에 각각의 검출 용액을 넣고 시험관 B만 가열하였다. B만 가열하였다. 가열은 건 당분이겠죠. 자, 그럼 갑니다. 결과 A는 아이오딘에서 변화 없었어요. 그럼 A에다 적어요. 녹말 X. 녹말 없었다는 거야. A는 아이오딘 반응이니까 녹말 X. 없었어요. B. 베네딕트 반응인데 변화 없어요. 그럼 당분이라고 적어요. X. 녹말 X. 당분 X. 그 다음 C. 수단3에서 선홍색이네. 그럼 C에다 적어. 지방. 지방이 들어있었어요. D. 5% 수산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물이 수용액에서 보라색으로 변했네요. 그럼 D에다 적어. 단백질. 그럼 이 실험 결과 얘는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해서 4번 몇 번이다? 5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한번 펴주십니까? 42쪽 한번 펴주세요. 자, 42쪽에 2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아까 색깔만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만. 3번은 이따가 수업하고 한번 들어갈 거니까 1번, 2번에 색깔만 한번 해주세요. A는 아이오딘 반응에서 무엇으로 변했다? 물어봐요. 그럼 A는 녹말이 들어있는데 증류수가 들어갔으니까 증류수는 영양도 안 미쳐요. 그럼 녹말이 있었으니까 A는 청남색. 그래서 1번에다 A는 청남색. 그 다음 2번. 녹말에다 침을 넣어. 그러면 침에 소화 요소가 있어서 녹말이 침에 의해서 분해되면 단맛이 나요. 당분으로 바뀌어요. 당분으로 바뀌었으니까 가열을 해줬을 거야. 가열을 해줬으니까 B는 황적색. 색깔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했는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은 숙제를 해온 친구도 있는데 40쪽에 몇 번을 한번 풀어보십니까? 하고 보면 6번하고 7번하고 있거든요. 40쪽에 6번, 7번 요런 문제가 시험에 꼭 나와요. 그래서 제가 칠판 지울 동안 40쪽에 6번, 7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까지. 어휴, 미리 공부 많이 해왔구나. 되게 어려웠어요. 그니까 그냥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는데 풀어왔는 건 대단하네.
그래서 앞에 보고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두유에 들어있는 거. 자, 그럼 우리 아까 두유 했네요. 당분,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확인합니다. 강. 베네딕트 반응에서 황적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가에다 적어줍니다. 당분. 자, 그 다음 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에서 변화 없었어요. 그러면 녹말 X 치세요. 녹말, 나에다 녹말이라고 적고 X. 그다음 다 수단3에서 선홍색으로 변했어요. 그럼 지방이라고 적어줘요. 다에다가 지방. 라 5% 수산화트륨 무색과 1% 황산굴이 파란색 용액을 떨어뜨리자 보라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라에다 적어주세요. 단백질. 따라서 두유에는 당분, 지방,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옳은 거 고르래요. 가는 베네딕트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다는 지방을 검출하는 거야. 단백질이 아니고 지방으로 고쳐주세요. 두유에는 녹말이 들어있지 않다. 맞아요. 나에서 녹말 X 쳤으니까 두유에는 당분, 지방, 단백질이 들어있죠. 그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두유에는 탄수화물 없어요. 단백질, 지방, 단백질, 지방은 나오는데 여기에서 탄수화물, 탄수화물에 녹말과 당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탄수화물을 당을 포함시킨 탄수화물로 봐서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탄수화물에 당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녹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낚이기 쉬운 문제이고 좀 어려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답은요. 여기에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7번과 같은 문제가 나와요. 자, 베네딕트에서 A, B는 플러스야. C는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는 반응이 있다는 거야. 베네딕트에서 A, B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당당 적어주세요. A, B는 베네딕트하고 반응했는데 C는 없어. 그래서 A, B는 당이 들어있고 C는 당 X 치면 돼요. C는 당 안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아이오딘 반응 갑니다. A, B는 안 들어있어요. 그럼 A, B는 녹 치워요. 녹 안 들어있어요. 그럼 C는 뭐가 들어있어요? 녹말이 들어있어요. 그럼 C만 녹말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A 갑니다. 5% 수산화트륨에서 A만 반응했어요. 그럼 A는 단백질 들어있어요. 그럼 A는 당하고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B 갑니다. 단백질 없어요. X. C 단백질 없어요. 그 다음 수단 3 가요. 수단 3는 A 지방 없어요. B 선홍색으로 바뀝니다. 지방 있어요. C 지방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당분하고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A에 들어있는 건 당분, 단백질, 당분, 단백질. 그 다음 B에 들어있는 거 당분, 지방, 당지. C에 들어있는 거 녹지, 녹말,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옳은 것은 A와 B에는 당이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A에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 단백질이 있어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C에는 녹말하고 지방이 들어있지 녹지지 단백질은 없어요. 그래서 C에는 녹말과 지방으로 고쳐주시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검출 문제는 꼭 학교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고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소화란 무엇입니까? 소화는 이제 먹다 남은 그거를 잘 소화하는 거죠. 자, 소화란 음식물 속에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뭐 하는 과정? 분해하는 과정. 자, 소화란 무엇이니? 큰 영양소. 녹말, 단백질, 지방과 같은 커다란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갑니다. 큰 영양소에 들어가는 게 누구다? 탄수화물의 녹말,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탄단지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해요. 그럼 탄수화물이 분해해서 나오는 작은 영양소는 포도당, 였다. 단백질을 분해해서 나오는 작은 영양소는 아미노산, 지방을 분해해서 나오는 지방산. 작은 영양소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름이 좀 어려워요. 요렇게 나눠져. 녹말이라는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이라는 작은 영양소,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분해되면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영양소, 암이요. 지방이라는 녀석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두 개의 영양소로 분해되는 과정이 소화예요.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분해시킬 때 무엇이 작용합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이빨로 아작아작 씹고 혀에서 침하고 골고루 썩고 그 다음에 목구멍을 통해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으로 찌꺼기를 내보내는 과정. 그럼 이게 뭐예요? 이빨로 아작아작 씹는 기능. 그 다음에 혀에서 침하고 음식물 골고루 섞어주겠죠? 섞어주면 식도를 통해서 꿈틀꿈틀 내려가요. 꿈틀꿈틀 내려가는 운동. 그 다음에 위에서 또 한번 막 묵직하게 섞어줘야 되겠죠? 네. 위에서 섞어주는 과정, 그 다음 위에서 밀어서 작은 창자 꿀러덩꿀러덩 가서 큰 창자에서 밀어내는 거. 자, 그럼 이렇게 소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기계적 소화가 있어요. 근데 침은 왜 있는 거예요?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네. 화학이요. 자, 침은요, 침 속에 소화 요소가 들어있고 우리 혀는 액체 상태의 음식의 맛을 느끼기 때문에 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기계적 소화에 들어가는 게 바로 씹는 기능, 아작아작 씹는 기능, 그 다음에 골고루 섞어주는 기능입니다. 골고루 섞어주는 기능인 혼합 기능, 그 다음에 꿈틀꿈틀 밀어내는 꿈틀 운동. 쫙쫙쫙 밀어냅니다. 이런 것을 기계적 소화예요. 그래서 씹는 기능을 좀 어려운 말로 저작작용이라고 해요. 입에서 아작아작 씹는다. 저작작용. 그 다음에 혼합작용. 그 다음에 꿈틀운동. 내가 물구나 물을 서서 짜장면을 먹어도 입, 식도 위, 소장, 내장, 항문으로 가요. 내가 물구나 물을 서서 짜장면을 넣어도 해서 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계적 소화는 우리 치아로 아작아작 씹는 거. 그 다음에 혀에서 침과 골고루 썩는 거, 위에서 끊는 거. 그 다음 얘는 식도에서 위, 소장, 내장으로 음식물이 이동하도록 밀어주는 운동. 자, 그럼 요거는 기계적 소화고 화학적 소화가 바로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소화 효소.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는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뭘 배운다?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화 효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알아야 돼. 자, 소화 효소는 첫 번째, 단백질이 구성입니다. 단백질이 소화 효소를 만들어요. 그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소화 효소는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그럼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아가 죽어요. 소화 효소도 죽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는 우리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성화돼요.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성화됩니다. 우리 체온과 똑같을 때 소화 효소가 제일 활발하게 활성해요. 우리 체온이 떨어지거나 너무 온도가 낮아지거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변성이 일어나서 변성이 뭔가 우리 삼겹살을 프라이팬에 구우면 뭐 할 수 있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익는 거. 그거를 변성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한우를 숯불에 쫙 구워요. 한우 빨간 거 먹을 수 없잖아. 숯불에 네. 쫙 구우면 뭐 해요? 숯불에 쫙 구워서 자르면 약간의 미디엄으로 먹는 친구도 있고 웰덤으로 먹는 친구도 있죠? 약간의 피가 떨어져도 뭐 맛있게 먹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 나는 피 그래도 바짝 이겨서 먹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산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무엇이 있다? pH가 있어요. 선호하는 산성도가 있어요. 나는 pH 1 강한 산성에서 작용할 거야. 나는 pH 7 중성에서 작용할 거야. 나는 pH 8, 9 약한 염기에서 작용할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소화 요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소화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소화 요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 다른 거 안 쳐다봐. 한 가지 소화 요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합니다. 다른 거는 안 쳐다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 소화 요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해요. 다른 아이는 안 쳐다봐요. 다른 애는 옆에서 지랄을 하든 말든 안 쳐다봐요. 그러면 침 속에 있는 레이스가 효소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를 영어로 다 썼어요. 아밀효소 이러면 이상하니까 아밀레이스라고 해요. 옛날 버전은 아밀라아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아밀레이스라고 알고 있다. 최근에 젊은 부모님이고 아밀라아제라고 알고 있다. 옛날에 배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바꿨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그대로 아밀라아제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소화효소, 소화제를 배아제 부르는 게 아제가 효소라는 뜻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예 듭니다. 예를 들면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해요. 그럼 단백질하고 지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봐요.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하지 다른 영양소는 지나가든 말든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래서 소화효소는 딱 자기가 분해해야 되는 영양소만 분해하지 다른 아이들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전혀 안 쓴다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게 소화효소야. 그래서 여러분 책에 소화효소가 있으면 별 달아놓고요. 있는 내용 체크하시고 없는 내용은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소화효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거. 소화효소는 한 가지 소화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하지 다른 아이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소화가 일어나는데 소화의 필요성. 소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그냥 녹말, 단백질, 지방 그대로 흡수하면 되지. 왜 소화 과정이 필요하니? 우리는 작은 창자에서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는데 작은 창자 안에 융털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곱창 전골이나 곱창구이 먹어본 친구 있어요? 대창 말고 곱창? 없죠? 네. 안 먹어봤죠? 자, 혹시 집에 가서 물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곱창 전골이나 곱창을 먹으면 어른들이 어머 곱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고소해. 그 곱이 융털이에요. 소장이에요. 작은 창자예요. 대창이 큰 창자예요. 알겠죠? 자, 음식 중에서 그러면 소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소화 흡수를 하는 작은 창자에서 융털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양소가 작아야 돼요. 그럼 소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영양소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작은 창자의 융털에 무엇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통과를 해야 우리 몸에서 혈액을 통해 이동해서 영양소를 흡수해. 그래서 융털의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소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화 영양소에서 소화계가 있는데 이 소화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관이 있고 음식물은 지나가지 않지만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주는 소화샘이 있어요. 자, 소화계에는 소화관과 소화샘인데 구분 기준은 소화관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야. 경로. 음식물이 지나는 경로가 소화관이야.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와. 아, 그럼 이제 소화관은 뭐에서 출발한다? 입에서 출발해요. 입에서 식도, 식도에서 위. 예전에는 소장이라고 불렀어요. 한자야, 작을 소자. 이걸 한글로 바꿨어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어요. 작은 창자. 옛날에는 대장이라고 불렀어요. 큰 대자. 그런데 우리 바꿨어요. 한글로 큰 창자. 그다음 뭐로 가요? 한글. 그래서 옛날에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했는데 한글 K-팝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22년도 개정판부터 작은 창자, 큰 창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더 힘들어졌어요. 소장, 대장, 항문 이러면 두 글자씩 끝나니까 편하잖아.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서 뭐로 바뀌었다?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이게 소화관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옛날 버전에 소장, 대장이라는 표현을 써도 틀린 거 아니에요. 얘를 뭐라고 해도 돼요? 작은 창자를 소장, 큰 창자를 대장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뭐다? 한자다. 한자다 해가지고 한국어로 바꾼 겁니다. 순수 우리말로. 자, 소화샘은 음식물이 지나가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음식물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소화에 필요한 아이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지만 소화에 필요한 아이를 만들어내는 소화샘은 누가 있다? 간, 쓸개, 이자. 그러면 소화계에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간, 쓸개, 이자가 들어갑니다 하고 나와줍니다. 소화샘에 들어가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소화간보다 소화샘에 제가 별을 달았어요. 왜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몰라서 틀려오는 친구는 없어요. 그럼 이제 간, 쓸개, 이자만 공부하시면 돼요. 간, 쓸개, 이자만. 자, 안돼 있다는 거야. 이자가 췌장이에요. 그래서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나쁜 암이 뭐다? 췌장암이고 췌장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0%도 안 돼요. 100명이 췌장암에 걸리면 10명이 5년까지 못 살아요. 그만큼 안 좋은 암이에요. 그럼 이 췌장이 이자인데 이자는 여기 있어요. 등 뒤에서 앞쪽으로 와요. 여기 콩팥 있고 콩팥 사이에 이자가 있습니다. 등이 아프면 췌장암일 수도 있고 정말 디스크에 의해서 등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픈 증상이 지속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병원 가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 들어가요. 책에 있으면 줄 거 주고 없으면 적어 놓으세요. 쓸개즙. 쓸개즙 갑니다. 쓸개즙은 첫 번째 이렇게 외워요. 간에서 생성. 얘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간에서 생성, 쓸개의 저장. 쓸개의 저장, 작은 창자. 작은 창자 중에서도 12지장. 손가락 12마디인 12지장. 작은 창자로 뭐 합니까? 분비. 작은 창자로 분비되어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얘는 소화, 효소가 뭐다? 아니다.
소화 요소가 아닙니다. 소화 요소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요. 쓸개즙은 소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 저장되고 작은 창자로 분비되어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아이는 효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헤어 디자이너 유명한 분들 있어요.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뒤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은 헤어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쓸개즙은 보조라고 불러줘요. 그냥 아, 어, 헤어 보조. 헤어 보조라고 불러줘요. 샴푸해주고 뭐 바닥 쓸고 뭐 이렇게 둘러주고 옷 주고 아.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이 머리를 뭐 펌하거나 이런 거 전혀 못하잖아. 자. 그냥 도와주는 사람. 얘도 도와줘. 그럼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혹시 삼겹살 후라이팬에 구워 먹고 엄마가 후라이팬 청소 안 하면 나중에 허옇게 기름 굳어 있는 거 봤어요? 네. 자, 그럼 우리 몸에 들어오는 고기도 똑같아요. 내가 기름 성분, 지방 성분을 딱 먹어요. 그럼 위에서 소화 안 해요. 그럼 위에 음식물이 한 3시간 정도 머무는데 얘가 허옇게 굳어요. 허옇게 굳습니다. 허옇게 기름 덩어리가 굳어 있어요. 지방 덩어리가. 그럼 얘가 작은 창자로 내려가요. 내려가면 이게 식용유처럼 다시 액체가 돼야지만 소화를 시킬 수 있어. 그럼 허옇게 굳어서 기름 덩어리가 내려오는데 이 쓸개즙이 이 허옇게 굳은 기름 덩어리를 뭐 해줍니까? 우리 세제하고 똑같이 액체로 녹여줘요. 액체로 녹여주면 소화효소가 분비되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쓸개즙이 산성이에요. 아니요. 염기성이에요. 아니요. 쓸개즙은 그냥 산성이에요. 쓸개즙이에요. 그런데 얘는 염기성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 약간. 자, 그 다음 이제 이자 갑니다. 자, 이자는요. 여러분이 별 달 수 있을 만큼 달아주세요. 이자는 별 달 수 있을 만큼 달아주세요. 보자. 이자는 엄청 중요해요. 별 달 수 있는 만큼 다 달아요. 예, 왜냐면 그만큼 중요해요. 딱 한 문제가 나온다. 이러면 이자가 나와요. 이자에게다 갈게요. 이자. 자, 그럼 이제 이자에 갑니다. 이자는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하고 보면 3대 영양소의 분해 효소를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자. 자, 그럼 이제 이자는 무엇을 만듭니까? 3대 영양소의 아겔레이스. 소화 효소를 뭐 합니까? 만들어요. 생성. 만들어주는 공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대 영양소 갑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중에서도 녹말을 분해하는 요소. 단백질. 지방. 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요. 침에서 만든 아이. 가 이름이 뭐다?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라이페이스. 이렇게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디로 분비합니까? 작은 창자로 뭐예요? 분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자는요. 나중에 호르몬 만들어요.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주는데 이자에서 인슐린을 적게 만들면 당뇨병이 걸려요. 그래서 얘는 지금 중학교 때는 뭐 배워요? 3대 영양소의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작은 창자로 분비합니다. 그럼 이제 이자는 중학교 3학년 때는 뭘 배운다? 중3 때는 이자에서 뭘 만든다? 호르몬을 만든다는 걸 배워요. 호르몬. 자, 이때 만드는 호르몬이 바로 뭡니까? 인슐린, 글루카곤. 이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자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자가 암에 걸리면 이거 인슐린 못 만들고요. 그럼 당이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이 누구다? 이자. 그럼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는 필요한 건 요거 두 개. 1번, 2번. 중학교 3학년 때 호르몬 배울 것입니다. 이자에서. 호르몬을 못 만들면 뭐가 안 좋아요? 인슐린을 못 만들면 당뇨병 환자가 된다고요. 포도당을 우리 혈액에서 소비를 못하니까 당이 오줌에 섞여 나오는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안 좋은 거네요. 얘 안 좋은 거예요. 얘는 엄청 중요해요. 얘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면 이런 걸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심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장이 멈춤 죽으니까 심장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 뇌보다 중요해요. 아, 뇌는 뭐예요? 뇌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됐죠? 아, 중요해요? 예.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에서 일단은 쓸개 즉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33쪽에 있는 아이 3번, 4번, 5번 한번 풀어주세요. 요거 하고 나서 쉬는 시간 드리고 본격적으로 소화 과정에 소화 요소들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배우러 들어갈게요. 그 다음 우리 8월 2일 날은 수업 없어요. 8월 2일이요? 예. 왜요? 학원 방학이에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학원 방학이니까 8월 2일 날은 여러분 학원 오지 마요.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오시고요. 네, 됐죠? 저 하와이 안 가요. 왜? 그 뭐였지? 그게 늘어났대요, 표가. 표가? 엄마가 응. 그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아이고 어떻게 해. 뉴욕에서. 다시 못 쳤잖아. 그 엄청난 업무에 지장을 받으셨겠는데? 네. 큰일 겪으셨구나. 그래서 용돈도 못 받아요. 아빠가 주시겠지? 아, 아빠가 주시지 않아? 네. 물고기는 잘 살고 있어? 하나 지금 죽을랑 말랑해요. 먹이 좀 줘. 아니, 먹이를 걔가 안 먹어요. 누워있어서. 너가 밤에 괴롭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걔네들한테 신경 안 써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갈아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동생이 다 해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네. 아니, 안 믿는데? 근데 내가 하는 거보다 낫죠. 그럼 이제 33쪽에 3번 볼게요. 3번 문제. 소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화와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간과 이자는 소화간이 아니고 뭐에 들어간다? 소화샘. 소화간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우야. 소화간은 음식물이 지나가는 거고 소화샘은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 거니까 간과 이자는 소화샘으로 고쳐주세요. 얘는 소화샘으로 고쳐주시고 X. 별거 아닌데 틀려옵니다. 소화간이 아니고 소화샘이에요. 그다음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곳은 소화간으로 고쳐주세요. 이식도비, 작은 창자, 큰 창자, 그 다음에 항문은 소화간입니다. 누가 소화샘이고 누가 소화간인지 잘 구분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녹말이나 지방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오. 그 다음 소화 요소는 영양소를 분해하는 물질로 체온, 우리 인간의 체온 범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에서 우리 속에 있는 소화기의 기관의 이름을 쓰세요. 그럼 A에다 적어주면 돼. B는 B는 식도. 또 그 다음에 C가 C는 이제 간. 간은 조금 없어도 되지 않아요? 아유, 간 없으면 큰일 나요. 아니, 그 그다음 조금 떼어낼 수 D는 있잖아요. 예, 간은 이식수술 해줘도 돼요. 재생 능력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는 위. 그 다음에 E가 이자. 자, 이자가 췌장이라고 불러주는 아이예요. 그 다음 F가 작은 창자. 벤- G가 큰 창자. 근데 소장대장 썼대요. 소장대장 써도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바뀌었어요. 한번 이제 틀린 거야. 야. 자, 그 다음 5번.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는요. 입,
그 다음에 그걸 안 했다. 식도,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창자, 큰 창자, 그 다음 뭐로 가요? 항문. 자, 그래서 답은요. B, D, 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식도위 소장대장.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오른손 주먹을 잠시 줘봐요. 네. 여러분 오른손 주먹. 자, 이게 여러분 가슴 정중앙에서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심장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손 주먹이 여러분 심장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손바닥 2개 딱 펴봐요. 손바닥 2개 딱 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봐요. 요렇게 엄지손가락 2개가 쓸개의 크기예요. 엄지손가락 2개가 이렇게 쓸개의 크기입니다. 대충. 그다음 손바닥 2개 합친 게 여러분 간 크기예요. 장기 중에서 제일 큰 게 간이에요. 간이요? 너무 예. 작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뒤집니다. 자,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작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의 왼쪽 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왼쪽 발이 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왼쪽 발 크기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오장육부 중에서 여러분의 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위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아니죠. 자,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인데 왼쪽 발 사이즈가 여러분 위 크기라고 보시면 이 위는 보통 일반인은 이 왼쪽 발의 1.5배 정도까지 커질 수 있대요. 1.5배 정도까지. 그리고 대식가는 이게 막 2~3배씩 늘어날 수도 있대요. 근데 일반인은 그만큼 안 늘어나서 그만큼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요거 쓸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담낭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담낭암이 쓸개암인 거예요. 알겠죠? 담낭암이 쓸개암인 거고 이장암이라고 안 하고 췌장암이라고 불러줘요. 췌장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손 주먹이 여러분 심장 크기. 아가야 주먹 잡고 여러분 주먹은 훨씬 크죠? 주먹이 그만큼 큰 친구 대충 여러분의 신체 장기와 요 외부에 있는 아이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0분간 쉬고 소화 과정 들어봅시다. 최영만은 심장이 엄청 크겠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소화는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고 소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볼게요. 소화 과정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지나갈 때 소화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입하고 위하고 작은 창자에서만 일어나요. 알겠죠? 그래서 소화 과정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우리 입에서. 자, 입에서 소화가 일어나는 영양소는 누구입니까? 자, 소화 요소는 한 가지 소화 요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한다고 했어요. 그럼 입에서 소화가 일어나는 아이는 녹말이에요. 녹말이라는 영양소는 최초로 입에서 소화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상추에다가 밥 올렸어요. 탄수화물입니다. 상추는 비타민이죠? 바이타민이고 밥은 탄수화물이죠? 거기에다가 뭐 합니까? 삼겹살 2개 올렸어요. 삼겹살은 단백질하고 지방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쌈장 올렸어요. 쌈장에 뭐 있어요? 단백질도 있고 뭐예요? 당분도 있고 지방도 있겠죠? 맞죠? 그 다음 거기에다 뭐 올려요? 마늘도 올렸어요. 마늘도 올려서 쌌어요. 싸서 입에다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입안에는 마늘도 있고 밥도 있고 상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쌈장도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입안에서 이빨을 아작아작아작 씹어요. 그럼 혀가 침하고 골고루 섞어주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영양소 중에서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 누구만 소화시킨다? 녹말. 누구만? 녹말만 소화시킨다. 그럼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바이타민이나 무기염류나 이런 거 소화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요. 그래서 입에 녹말이 들어오면 녹말은 누구에 의해서?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뭐로 소화됩니까? 엿강으로 소화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밥 먹을 때 뭐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입 벌려야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가야들한테 또는 뭐 불편한 사람들한테 밥을 먹여줄 때 숟가락에 밥을 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밥 먹는 사람은 아 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밥을 아 하고 먹으면 뭐 먹으라고 해요? 달달하게 엿 먹어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아 하면 뭐 먹어라? 엿 먹어라. 그래서 녹말 밥은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이라는 당분으로 검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없는 빵이든 뭐든 오랫동안 입안에서 꼭꼭 씹으면 넘어갈 때 단맛이 느껴지는 이유가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에서 청남색, 엿당은 베네딕트 반응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면 되겠어요? 황적색. 이렇게 한 번 더 복습합니다. 그래서 녹말이 입에서 최초로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되는데 우리 침샘은 세 군데 있어요. 침이 엄청 중요해서 침샘은요. 혀 밑에 있고 턱 밑에 있고 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침이 분비됩니다. 그럼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또 뭐합니까? 침이 우리 음식물 속에 고체 성분을 녹여서 액체로 만들어줘야 혀에서 뭘 느낄 수 있다?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런 거 우리 혀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침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삼겹살을 먹었어. 밥도 먹고, 상추도 먹고, 깻잎도 먹고, 쌈장도 먹고, 마늘도 먹고, 삼겹살도 먹었으면 입안에서는 녹말 성분만 소화를 시켜줘. 녹말만 엿당으로 바뀌어져. 이제 위로 내려가면 내가 이빨로 아작아작 씹어준 삼겹살이 위로 오는 거야. 그럼 이제 위에서 소화시켜주는 아이는 누구다? 단백질. 그럼 쌈장에 있는 콩, 쌈장에 있는 콩과 삼겹살에 있는 단백질을 위에서 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럼 위에서 소화를 시킬 때 나오는 소화효소 이름이 누구입니까? 하고 그럼 얘가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 그런데 이 펩신은 일을 잘 안 해.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위가 이렇게 있어요. 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물질이 있어. 위벽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여기에 위벽이나 위나 전부 다 단백질이야. 우리 몸의 장기는 독이야. 그럼 펩신이 나오면 이 위가 녹아. 소화를 시키면 안 되니까 펩신은 그 전에 뭐로 있는가 하면 소화효소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뭐로 존재한다? 펩시노젠이라는 물질로 존재를 해. 나 아직 소화효소 아니야. 펩시노젠으로 있어야 돼. 그래야 위를 안 녹여. 위도 단백질로 만들어졌어. 고기로 만들어졌어. 단백질을 녹이면 안 되니까 펩시노젠으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와. 삼겹살 이렇게 들어옵니다. 삼겹살이가 들어오면 요 위 안에 있는 위산. 위산이 바로 뭐예요? 염산이야. 매우 강한 산성 염산이 있는데 이 염산이 얘한테 가. 아야 펩시노젠아 지금 단백질 들어왔어 하고 말해줘. 그럼 이제 얘가 여기로 나와. 여기로 나오면 위산이 단백질 소화해 이러면서 뭐로 바꿔준다? 펩신으로 바꿔줘서 소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조하고 똑같은 거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은 있는데 뭐해요? 인턴 애들이 들어가서 환자 수술 준비 세트 다 해놓죠. 세트 준비 다 해놓고 의사 선생님 들어와서 수술하시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됐죠?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준다? 위산, 염산이 도와줍니다. 반드시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위산. 위산이 매우 강한 산성이에요. 염산이 뭐 해줍니까? 도와줍니다. 얘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펩신이 단백질을 뭐로 분해합니까? 중간 단백질. 폴리펩타이드 뭐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 이거 이름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중학교 때는 중간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큰 덩어리의 고기 덩어리를 뭐 해요? 흐물흐물한 중간 단백질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디로 갑니까? 작은 창자로 가요. 자, 그럼 이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어 있는 아이가 작은 창자로 옵니다. 중간 단백질로 분해되는 아이가 와요. 그 다음에 지방은 입에서도 소화 안 되고 위에서도 소화 안 됐어.
그럼 지방은 그대로 작은 창자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입에서 소화된 엿당이 뭐로 와요? 작은 창자로 와요. 자, 그럼 입에서 소화된 엿당이 작은 창자로 옵니다. 엿당이 작은 창자로 오면 작은 창자에 있는 소화샘에서 작은 창자 안에 있는 소화샘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요. 가 이름이 말케이스인데 중학교 때는 안 배워요. 어렵다. 고등학교 가서 배워라. 그래서 고등학교 생명과학에서 배웁니다. 자, 엿당은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자, 어디에서 나오는? 작은 창자.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뭐에 의해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효소에 의해서 뭐로 바뀝니까? 우리가 말하는 최종 산물. 흡수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아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소화해요. 이게 단다주로 소화해요. 자, 그 다음 위에서 나온 중간 단백질이 있어요. 위에서 소화되어서 내려오는 중간 단백질을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펩티데이스라고 하는데 안 배워요.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무엇으로 된다?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돼요.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입하고 위를 통과했어요. 아무도 소화 안 시켜준 지방이 내려와요. 지방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 지방은 누구에 의해서? 이자에서 만들어요. 누구? 작은 창자가 아니고 이자에서 만들어내요. 누가 만들어낸? 이자에서 분비한. 이자에서 분비해주는 누구에 의해서? 거짓말 얼굴입니다.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뭐로 나누어진다? 두 개로 나누어져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나누어져요. 모노글리세리드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쓸개즙이 도와줘야 돼요. 쓸개즙만 있으면 지방이 소화가 안 돼요. 쓸개즙이 분해가 안 되면 지방이 100% 있다고 봐요. 지방이 있어요. 지방이 있는데 라이페이스만 있어요. 라이페이스만 있으면 이 지방의 소화가 100%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이 지방이 있고 라이페이스가 있고 쓸개즙이 도와줍니다. 쓸개즙이 도와주면은 100% 소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방이 있는데 쓸개즙만 있어요. 라이페이스는 없고 쓸개즙만 있으면 지방 자체는 아예 소화가 안 일어나요. 아예 소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라이페이스만 있으면 100%안 일어나고요. 반드시 라이페이스의 쓸개즙이 도와줘야 지방은 100% 소화가 일어나는데 지방에다가 쓸개즙만 넣어주면 지방은 절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과정인데 이게 정상인이야. 정상인 이렇게 소화가 되면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냉면이나 라면 먹을 때 저 친구 도대체 면을 씹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하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면을 넣으면 입에서 그래도 몇 번을 이렇게 씹어서 넘겨야 되잖아. 흡수하는 친구 있죠? 진공청소기처럼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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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먹었는데 이런 친구 있잖아.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컵라면하고 먹는데 여러분은 삼각김밥 한 입 먹고 라면 넣고 입에서 좀 씹어서 넘겨. 그럼 얘가 조금 소화가 돼. 근데 그냥 빨리 먹는 친구도 있죠. 들이붓는 친구.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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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는데 소화 안 시키는 친구. 그럼 입에서 녹말이 소화가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 위에서 그대로 작은 창자까지 내려와. 되겠죠? 그러면 입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인데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자, 소화 과정에서 갑니다. 소화 과정에서 입, 식, 위, 작은 창자. 작은 창자 이렇게 오는데 입에서 녹말이 소화가 안 돼. 그대로 녹말이야. 뭐 빨리 먹어서 안 씹어서 그대로 녹말이야. 녹말이 내려오겠지. 그치?
녹말이 그대로 위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쓸게요. 보세요. 여기가 입이 있어. 여기가 위가 있어. 여기가 작은 창자가 있어. 자, 요 사이에 누가 있다? 이자가 있어. 그럼 갑니다. 보세요. 얘가 면을 먹었어. 구르륵 짭짭 먹었는데 씹지를 않고 그대로 갔어. 그럼 이 녹말이 위를 통과해요. 그럼 어디까지 와요? 작은 창자까지 와요. 녹말이 작은 창자까지 소화 안 되고 내려와요. 왜? 우리 인간은 100% 입에서 소화를 다 시키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어르신들이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부르륵 먹으면 면발이 입으로 들어와서 식도 통과해서 위 통과해서 작은 창자까지 옵니다. 자, 작은 창자까지 오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요놈의 이자가 3대 영양소를 만들어서 스테키만 입에서 안 하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자가 누구를 줘요? 아밀레이스를 줘요. 아밀레이스를 분비합니다. 이자가. 그럼 얘가 엿당으로 분해돼요. 엿당으로 분해되면 작은 창자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해요. 말테이스를 분비해서 뭐로 바꿔요? 포도당으로 바꿔요. 요 과정이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야. 요 과정.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고기가 욕심나서 치킨을 시켰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저 새끼가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닭다리 2개를 잡고 내가 거의 막 씹지도 않고 막 흡수하듯이 그냥 넘겼어요. 그러면 잘 안 씹고 넘기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덩어리 쑥쑥쑥 넘기는 친구. 자, 그러면 입에서 잘 못 오겠어요. 단백질이 위로 와요. 단백질이 덩어리가 크면 위에서도 소화 안 돼요. 그냥 살짝 흐물흐물해집니다. 흐물흐물해진 단백질이 작은 창자로 와요. 단백질이 작은 차지가 오면 이자가 또 만들어져요. 이자가 만들어줍니다. 누구를요? 트립신. 트립신을 만들어서 무엇으로 소화시켜요? 중간 단백질. 중간 단백질로 소화시켜줘요. 그럼 이 중간 단백질이 작은 창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펩티데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똑같은 아이예요. 지방.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지방은 입도 통과하고 위도 통과하고 여기로 와요. 여기로 이렇게 오면은 얘는 뭐예요? 여기 이자에서 나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 누구를 내보내요? 라이페이스. 그래서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아밀레이스. 녹말을 분해하는 거,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가 나와서 얘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나누어져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요렇게 생겼어요. 녹말은요, 다당류예요. 이런 아이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가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2개가 연결돼요. 2단류. 자, 2개가 이렇게 연결된 아이로 소화를 시켜줘요. 소화를 시켜주면 포도당. 이렇게 하나가 나와죠. 하나가. 자, 단백질은 다양한 영양소야. 다양한 영양소니까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들이 뭐 되어 있습니까? 결합되어 있어서. 자, 이런 다양한 아이들이 막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얘들이 중간 단백질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결합하는 녀석,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녀석,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이렇게 결합돼 있어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가 아미노산,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별, 네모, 뭐 오각형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지방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이렇게 3개 붙어 있어. 이렇게 3개 붙어 있어. 꼬리가 3개 붙어 있는 녀석이 와. 그럼 이제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고 꼬리가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아이가 오면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돼? 쓸개즙이 도와줘. 쓸개즙이 도와주면 이렇게 나눠져.
꼬리 2개하고 머리 하나에 꼬리 하나 달린 아이. 머리 하나에 꼬리 하나 달린 아이의 이름이 모노글리세리드. 꼬리만 2개 떨어져 나온 아이가 지방산.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이루어진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진 얘들이 최종 분해 산물이에요. 최종 분해 산물. 자, 그럼 이렇게 소화가 되어서 나온 최종 분해 산물은 어디에서? 작은 창자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창자 갑니다. 소장, 작은 창자는 소화와 뭐가 일어나는 곳이다?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는 곳이 작은 창자예요. 자, 그럼 이제 작은 창자의 길이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꺼내서 쫙 흘려놓나요? 그럼 7m에서 8m 정도 된대요. 그래서 7m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8m 정도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보통 7m, 8m 정도 되는데 작은 창자의 이름이 있어요. 작은 창자가 시작하는 부분. 자, 그럼 이제 봐요. 요렇게 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작은 창자가 이렇게 있어. 여기 이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자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 갓땡이가 이렇게 있어요. 갓땡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쓸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쓸개즙이 나오는 길. 여기에 이자즙이 나오는 길. 요까지가 위야.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요게 손가락. 자, 여러분 손가락 펴봐요. 요게 한마디야. 그럼 요거 12마디를 연결해는 작은 창자입니다. 그래서 12지장이야. 12개. 손가락, 지자, 장의 긴. 이 뜻이에요. 한자예요. 그래서 작은 창자 여기 이름이 바로 뭐다? 12지장이에요. 그래서 작은 창자 할 때 지, 손가락 지자, 12, 손가락 요거 12마디 길이의 12지장이 작은 창자의 시작이야. 작은 창자의 시작.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여러분 그림 그려져 있는 아이 있어요. 커다랗게. 얘가 대장입니다. 대장. 그럼 이 작은 창자가 여기 대장 안에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작은 창자는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돼 있어. 그래서 여기 공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말 그대로 공장처럼 이렇게 소화 안 된 아이 소화시키고 뭐합니까? 흡수해.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아이가 공장. 그다음 마지막 정리하는 게 회장. 그럼 이제 여기에서 큰 창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맹장이야, 맹장. 이게 충수야, 충수. 큰 창자의 시작 충수야. 충수염한 게 맹장 수술이에요. 그럼 여기에 오른쪽 아래 이렇게 있으면 얘가 무엇입니까? 대장. 큰 창자. 큰 창자는 보통 1.5에서 2m 사이야. 작은 창자는 7에서 8m 사이고. 그래서 작은 창자는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마무리할 늦자. 그 다음에 큰 창자는 맹장. 그 다음에 얘가 무엇입니까? 결장. 그 다음에 직장. 여기 똥꼬 나오는데 직장, 항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똥꼬 주변에서 들어가서 걸리는 암이 직장암인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우리 대장에 있는 아이 결장이 들어가고 맹장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창자에서는 뭐와 뭐가 일어난다?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고 들어두시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 뭐합니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자세히 배우면 되고 대충 큰 거를 여러분하고 배워요. 이제 작은 창자를 이렇게 소화가 되면 흡수를 합니다. 작은 창자를 이렇게 확대해요. 그러면 곱창전골, 곱창 부위가 작은 창자의 곱창이 여기 안에 수많은 융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잔하게 수많은 융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거를 어르신들은 곱이라고 해요. 곱이 많아서 맛있구나. 이게 융털이에요. 그래서 작은 창자 안에 수많은 융털이 있어요. 자, 이게 수많은 융털이에요. 수많은 융털이 있어서 좋은 점. 수많은 융털이 있어서 표면적을 넓혀 영양소와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작은 창자에 수많은 융털이 있어서 좋은 점은요. 작은 창자에 수많은 융털은 무엇을 넓혀? 표면적을 넓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흡수. 아주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융털 하나를 확대를 해요. 융털을 하나 확대합니다. 수많은 융털 중에서 융털을 하나 이렇게 확대를 해요. 융털을 확대를 하면 가운데 부분 지방이 들어와서 우리 삼겹살 기름이 굳으면 우유 색깔 비슷하게 돼요. 하얀색 비슷하게 굳습니다. 그러면 지방을 흡수하는 가운데 있는 아이. 자, 지방을 흡수하는 가운데 있는 아이가 살짝 흰 쌀죽 모양이에요. 흰 쌀죽처럼 하얀색으로 보여요. 얘가 뭐예요? 암죽간. 암죽. 하얀색 죽. 그게 암죽이야. 암죽간입니다. 그럼 이 암죽간에서 뭘 흡수한다?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해요. 지용성. 기름과 관련된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럼 이제 지용성 영양소에 들어가는 게 바로 누구다? 지방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누구를 흡수해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아데크. 바이타민 A, 바이타민 B, 바이타민 D, 아데크에서 A, D, E, K. 지용성 바이타민을 흡수해요. 그럼 암죽간에서 지용성 영양소를 딱 흡수를 합니다. 그럼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소장의 융털의 암죽간을 통과하면 다시 지방으로 합체해요. 아, 이 새끼는 좀 독특한 새끼예요. 내가 열심히 작은 창자에서 쓸개즙 도와주고 라이페이스 나와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딱 분해를 해줘. 그럼 이제 소장의 융털에 있는 세포막 암죽간으로 딱 흡수되자마자 뭐로? 지방으로 바뀌어요. 흡수되자마자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심장으로 가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흡수되어서 어디로 간다? 심장으로 가요. 끝. 자, 그럼 이제 이 암죽간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암죽간 주변을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감싸고 있는 얘가 누구입니까? 물으면 모세혈관. 암죽간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노란색, 얘가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혈관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가는 혈관, 모세혈관입니다. 얘가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영양소를 흡수해요. 이 물에 잘 녹는 아이가 바로 누구다?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 소화 과정이 필요 없는 물, 무기염류. 그 다음에 물에 녹는 비타민, 물에 녹아요. 빈시 이렇게 외우면 돼요. 비타민 B군과 C. 그래서 바이타민 중에서도 뭐다? 물에 녹는 빈시, B군하고 C. 이거를 흡수해. 모세혈관에서 흡수해서 어디를 거쳐?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요. 자, 간을 거쳐가면서 포도당. 몸에 필요 없어. 간에다 포도당을 저장해요. 포도당을 저장합니다. 글리코젠으로. 간에다가 가다가 나 지금 포도당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 혈액 속에. 그럼 간에다 저장을 해요. 간에다 저장을 합니다. 글리코젠으로. 그리고 남는 거 심장으로 가서 에너지원으로 써. 그런데 내가 계속 뭔가를 뭐죠? 달달한 거 초콜릿, 뭐 빵, 떡, 면, 뭐 가리지 않고 옥수수, 감자 막 계속 먹어. 그럼 모세혈관이 계속 흡수했는데 포도당이 흘러넘쳐. 간에다 계속 저장해. 근데 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새끼는 계속 먹고 안 써. 그럼 뭐로 바꿔?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간이 되고 비만이 되겠죠. 비만 되겠다 이거 먹으면. 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외국인들 보면 앉은 자리에서 뭐 해요? 하루 종일 막 초콜릿 먹는 양이 어마무시하잖아. 초콜릿 먹고 아이스크림 막 이따시만한 거 다 먹고 막 어마무시하게 드시죠? 네. 그리고 포카칩 막 계속 먹고 계시고 네. 그렇게. 자, 요렇게 영양소를 흡수해 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와요. 우리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은 작은 창자에 흡수해요. 여기 모세혈관에서.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은 누가 흡수한다? 작은 창자. 그럼 이제 큰 창자는
소화 요소 없어요. 자, 이제 소화되고 남는 찌꺼기가 큰 창자로 갑니다. 그럼 우리 큰 창자에 누가 살고 있어요? 우리 몸에 좋은 대장균, 대장균이 살고 있는데 좋은 균을 뭐라고 불러요? 유익균. 유산균, 유익균. 유익균. 유익하다. 그 다음에 나쁜 균을 유해균. 그래서 이 대장균의 유익균의 영양소가 되라고 해서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여러분 집에서 막 먹으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이제 대장균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해서 뭘 만들어요? 똥덩어리를 만들어요. 뭘 만든다? 똥덩어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똥덩어리를 만들 때 이 똥덩어리 속에 있는 수분, 그러니까 작은 창자에서 80% 흡수하고 그 중에서 뭐합니까? 적당히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주면 쾌변을 보시는 거고 대장에서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시면 변비가 되는 거고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 뭐가 돼요? 설사가 되는 거야. 부들게 푹푹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게 대장의 역할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외우러 갑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녹말은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손해돼요. 위에서는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중간 단백질인데 위산이 도와줘요. 작은 창자에서는 입에서 소화된 엿당이 포도당으로 소화되고 위에서 소화된 중간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소화되고 입과 위에서 소화된 지방은 쓸개즙이 도와주면 라이페이스에 의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어서 얘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얘는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되어 간을 지나 심장으로 얘는 그대로 심장으로 갑니다. 요게 정상인데 부르륵 면을 안 씹어요. 그럼 녹말이 입에서 소화가 안 되면 작은 창자까지 녹말이 오면 이자가 침 속에 있는 성분하고 똑같은 아밀레이스를 내보내서 엿당으로 분해하고 다시 작은 창자 소화요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 다음 입에서 제대로 고기 덩어리를 씹어주지 않으면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소장으로 단백질이 오면 위에서는 펩신이 나오는데 이자에서는 트립신이 나와요. 그래서 이자에서 트립신이 나와서 단백질을 중간 단백질로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원래 입 위에서 녹지 않고 작은 창자까지 오면 이자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쓸개즙이 도와줍니다. 간에서 만든 쓸개즙이 도와주고 이자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나누어졌다가 작은 창자 융털의 암죽관으로 흡수되면 지방으로 합체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요 새끼. 됐죠? 돼 있어요? 요렇게 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작은 창자는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는 곳이고 큰 창자는 소화 요소가 없고 대장균이 있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해서 똥덩어리를 만들고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는 과정에 수분을 흡수해서 쾌변, 변비, 설사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은 누가 흡수한다? 작은 창자에서 흡수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본 거를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35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풀어요? 예. 간을.
그럼 35쪽에 있는 아이 같이 한번 보면서 마무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보시면 소화 과정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녹말은 입과 작은 창자에서 분해됩니다. 맞아요. 오. 그래서 녹말은 최초로 입에서 소화됩니다. 녹말은 최초로 어디에서 소화된다? 입에서. 입에서 소화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지방은 위와 작은 창자에서 지방이 아니고 단백질로 고쳐집니다. 단백질은 위하고 작은 창자. 그래서 고기 단백질은 최초로 어디에서 소화된다? 위에서. 최초로 위에서 소화됩니다. 그럼 지방은요? 지방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방은 최초로 작은 창자에서 소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가서 아밀레이스는 친과 이자액 속에 들어있어요. 아밀레이스는 친과 이자액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X. 자, 그다음 4번. 펩신은 염산의 도움을 받아 작용합니다. O. 그 다음에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입니다. O. 6번. 쓸개즙은 지방의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다. 아니요.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고 소화효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뭐다? 아니다야. 아니다.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아니다. 소화효소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염산, 위산. 염산도 소화효소가 아니에요. 위산, 염산. 여러분 속 아플 때 구토해보면 나중에 시큼한 분도 올라와요. 그래서 위산, 염산은 매우 강한 산성이에요. pH가 1, 2 정도 되는 매우 강한 산성으로 무엇을 도와준다? 펩신이 소화할 수 있도록 펩신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펩신한 단백질 소화의 소화효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얘도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쓸개즙하고 염산은 소화효소가 아니고 얘는 매우 강한 뭘 해요? 산성이기 때문에 살균, 세균을 죽여줘요. 그 다음 윗속에 음식물이 머무르는 동안 부패를 방지해줍니다. 그래서 세균을 죽여주고 한 3시간 정도 위에 음식이 머물 때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쓸개즙과 위산은 소화효소가 아니다. 소화효소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소화를 도와주지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갑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 누가 나옵니까? 하고 물어봐요. 아밀레이스. 자, 그럼 여기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럼 얘가 소화되어서 나온 것보다. 그래서 기억은 아밀레이스. 니은은 포도당. 자,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중간산물을 분해해줍니다. 단백질 분해하면서 중간산물에서 중간산물, 단백질에서 분해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 걸 써달래. 그래서 아밀레이스 포도당이야. 그럼 얘는 트립신 아미노산 같네. 트립신 아미노산. 작은 창자에서 일어나는 거 물었어. 자, 그 다음에 지방은 작은 창자에서 물었으니까 라이페이스 적어주시고요. 지방산이 있으니까 모노 올리세요. 작은 창자니까 아밀레이스 포도당, 트립신 아미노산, 라이페이스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A, B, C, D, E, F, G예요. A, B, C, D, E, F, G에서 기호와 이름을 써달래요. 그럼 첫 번째 쓸개즙을 만드는 곳은 C간이에요. 자, 그래서 8번에 1번은 C간에서 만들어요.
8번에 2번. 단백질이 처음으로 분해되는 곳은 D 위에요. 위에서 최초로 분해가 돼요. 세 번째, 영양소가 최종 분해되어 흡수되는 곳은 작은 창자. 소화 흡수가 모두 일어나는 작은 창자. 그 다음 네 번째, 녹말 단백질 지방의 소화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소화액을 만드는 곳은 이 의자. 요렇게 해주시면 답입니다. 9번. 가의 이름은요, 작은 창자에 있는 융털에서 가의 이름은 모세혈관.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은 지방이 굳어서 하얀색으로 보이는 쌀죽처럼 보입니다. 암죽간. 안주간.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것은요, 수용성이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미단위. 그 다음에 암죽간으로 흡수되는 건 지용성이니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작은 네모 상자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33쪽부터 먼저 펴주세요. 예. 자, 33쪽에 있는 작은 네모 상자부터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33쪽 보시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는 탄단지니까 탄수화물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영양소 검출입니다. 아이오딘 반응은 녹말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베네딕트 반응은 포도당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뷰렛 반응은 단백질이면 수단3는 지방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음식물 속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물질은 소화효소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화효소. 자, 그럼 이제 35쪽으로 갑니다. 개념 마무리. 자, 35쪽의 작은 네모 상자. 입에서 소화, 침 속에 아밀레이스.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그다음 위에서 소화, 위액 속에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한다. 펩신, 단백질. 이자액 속의 소화 요소는 아밀레이스, 녹말을 분해하고 트립신, 단백질을 분해하고 라이페이스, 지방을 분해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 소화산물은 녹말의 최종 소화산물은 포도당. 단백질의 최종 분해산물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만 적어주면 돼요. 작은 창자의 안쪽 벽의 구조입니다. 주름이 많고 주름 표면에 수많은 융털이 있어서 표면적이 매우 넓다. 융털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 모세혈관.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간으로 흡수합니다. 그럼 이제 37쪽 마지막 침의 소화 과정만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정말 침 속의 소화 요소가 체온 범위에서 작용을 하는가 알아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내가 여기에 몇 도씩 30에서 40도씨 사이 물을 넣어줘. 우리 체온 비슷하게 30에서 40도씨 사이에 있는 물을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넣습니까? A, B, C 시험관이 있어. A, B, C 시험관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무엇을 넣습니까? A 시험관. 자, A 시험관에는 녹말과 증류수를 넣어줘. 증류수. B 시험관은 녹말과 물킨 침. 물킨 침은 뭔가 하면 내가 입에 물 먹고 가글가글해서 뱉으면 돼요. 물킨 침용액을 넣어줘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누구를 넣어줍니까? 하고 물으면 얘는 여기에다가 단백질과 무엇을 넣어줍니까? 침을 넣어줘요. 침. 물킨 침. 자, A, B, C 이렇게 넣고 우리 체온 범위에 딱 둬요. 체온 범위에 딱 두고 일정 시간이 지나게끔 해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A, B, C에다가
무엇을 해봅니까? 아요딘 반응을 해요. 아요딘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A, B, C에다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베네딕트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뷰렛 반응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이제 A. 녹말의 증류수야. 증류수 소화효소 아니야. 그럼 얘는 청남색으로 변해요.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B. 침에 의해서 소화가 됐어. 그럼 얘 변화 없어요. C. 침은 단백질 소화 안 해요. 아무 반응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베네딕트 반응이에요. 얘는 녹말이 그대로 있어요. 반응 안 해요. 근데 얘는 침이 녹말을 소화시켰어요. 그럼 몇 당으로 소화시켰으니까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가열해줘야 돼요. 가열을 해주거나 뜨거운 물에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 반응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균의 반응해요. 얘 반응 없고요. 반응 없고요. 얘는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은 침에 의해서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얘는 보라색으로 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침 속에 소화효소가 녹말을 몇 당으로 분해합니다. 알 수 있고 증류수는 소화효소가 없어서 녹말을 분해 안 했고 침은 단백질은 분해 안 해. 한 가지 소화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합니다. 요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실험해요. 똑같이 침에다가 녹말을 넣어요. 얘는 0도씨 차가운 물. 얘는 35도씨 물. 얘는 80도씨 뜨거운 물.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녹말하고 침을 넣어요. 침. 자, 여기도 무엇을 넣어줍니까? 똑같이 녹말하고 침을 넣어줘요. 여기도 똑같이 뭘 넣어줍니까? 녹말하고 침을 넣어줘요. 똑같이 녹말과 침을 넣었어. A, B, C 이렇게 있을 때 가나다에 똑같이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실험을 합니다. 무슨 반응? 아이오딘 반응. 자, 아이오딘 반응을 하면 가는 청남색으로 변해요. 나는 변화 없어요. 다 청남색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베네딕트 반응을 해요. 자, 베네딕트 반응을 하면 얘 반응 없어요. 얘만 황적색으로 바뀌어요. 얘 반응 없어요. 그럼 이 실험 결과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녹말과 침이 들어있는데 0도씨 차가운 물이나 80도씨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는 소화효소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체온과 비슷한 35도씨에서만 녹말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뭐로 바뀌었다? 몇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소화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활성화되고 온도가 낮거나 높으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0도씨 차가운 물에 있으면 심장마비 와서 죽겠죠? 80도씨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익어서 죽겠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됩니다 하고 봐주시는 실험이 37쪽이에요. 37쪽. 그래서 거기 보세요. 녹말에 증류수를 넣으면 소화효소가 없어서 녹말이 그대로 있고 녹말에 침희석액을 넣으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증류수가 들어가는 아이는 녹말이 그대로 있어서 아이오딘 반응에서 청남색으로 바뀌고 침이 들어가는 용액은 침 속 아밀레이스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베네딕트 용액에서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요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 문제 봐주세요. 보기 정리해서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인 적으세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됐죠? 그러면 37쪽에 2번만 꼭 해주시면 돼요.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이름이 뭐니? 아밀레이스. 요렇게 해주시면 끝. 자, 그럼 오늘 시험 간단하게 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